자, 이번엔 애널리스트 코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커버하고 있는 강하나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찍 방송에 오시느라고 일찍 일어나셨다고 지금 컨디션 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카메라 켜지기 전에. 자, 순서대로 가야죠. 대웅제약이 올해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 계약을 발표했다고요.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될까요? 주가는 지금 뭐 속된 시장 용어로 부러져 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대웅제약이 말씀해주신 부러져 있는 이유는 나보타라는 보톡스 때문인 거고요. 나보타 쪽은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배제하고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좋지 않을까. 이번에 벌써 지금 1분기가 끝났는데 1조 원이 넘는 기술 수출을 체결했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좀 주목해볼 만한 거는 에디턴 바이오라는 노바티스의 CEO가 설립한 바이오텍에게 이제 경구용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DWP-213388을 선급금 147억 원, 총계약 규모 6,368억 원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이 부분이 아무래도 대웅제약이 제약사인데도 불구하고 바이오텍 수준의 좋은 계약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아무래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또 이제 중국 판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었고 엠블로라는 당뇨병 치료제도 중남미 기술 수출까지 체결을 했다. 그래서 좀 지금 꾸준히 라이선스 계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캐시카우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게 아무래도 나보타 지금 소송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리스크를 이런 부분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용어는 어렵지만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보니까 요즘 그 드라마 또 하죠 김사부 거기에도 보니까 그 가습기 피해자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연관성이 다 있는 제약품이 아닌가 보여지고 하여튼 대웅제약은 기술 수출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어서 주가는 지금 내려가 있고 자 그러면 1분기 제약바이오주 실적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MBTI? 네. 이게 성향 테스트죠? 네, 맞습니다. 네, 매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못하고 있는. 이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MBTI에 J가 들어가요? J가 좀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성향을 뜻하거든요. 신세대식 분석이군요. 네. 그런데 J의 대명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대량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간 수주 일정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가이던스를 줄 때도 그런 게 다 고려가 된 가이던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지금 올해 가이던스 매출의 5%포인트를 올려주면서 그래도 하반기가 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언급을 해준 것도 되게 긍정적인 부분이었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사가 정한 목표나 수주를 항상 좀 지켜줬었기 때문에 전 대표적인 제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어쨌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4공장 가동이 조금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송도에. 그게 이제 또 반영이 조금씩 될 거라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고판가 고마진 제품들 매출 인식이 다 하반기예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차피 계획대로 될 거니까 하반기에 조금 더 볼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제 CDMO라고 하는 그 의약품 위탁 생산, 네, 이 부분이 지금 매출에 크게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네. 자,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 글로벌 제약사들, 빅파마라고 일컬어지는 제약사들과 연쇄 회동을 가졌습니다.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신화를 쓸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들은 나오는데요.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는 재고는 쌓이고 있다 그러고 어렵고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분쟁 때문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막 짜증스럽죠. 네. 그러면 그냥 바이오 우리 잘하는 거 바이오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단 이재용이 이번 회동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요 고객들을 만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빅파마, 정말 큰 파트너사를 많이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최근에 근 1년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미국에 큰 오피스가 없었는데 뉴저지 하나 세웠어요. 네. 뉴저지 하나 세우면서 지금 직원도 한 30-40명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의 파트너십이나 미국 내에서의 대면 영업, 그런 입지를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더 볼 수 있게 됐고요. 사실 삼성은 바이오 산업을 지금 반도체만큼 육성할 거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지금 제2바이오 캠퍼스 쪽에 공장, 착공이나 완공도 생각보다 더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조금 더 큰 성장 동력으로 이제는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네이처지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언론 분석지, 학술지들 보면은 그런 얘기들 하는데 지금 코비드가 엔데믹으로 네. 약간 종식처럼 얘기하지만 한 2년, 3년 터울 안에는 정확히는 않지만 또다시 그런 이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해놔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2, 3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질병은 계속 달고 가는 거라서 자, 유한양행 쪽으로 가볼까요? 유한양행은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했다고요. 평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분기쯤에는 연결 적자까지 나왔던 만큼 실적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근데 네. 이번 1분기에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오랜만에 기록을 했고 연결 자회사들도 흑자 전환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도와줬다. 그래서 적자폭 자체도 많이 연결 자회사들이 많이 줄여줬고 비용 감소시킨 것도 한몫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기존 라이선스 계약을 했던 것들에 대한 로열티도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본업 자체도 많이 올라올 건데 네. 파이프라인들도 올해 좀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오픈을 합니다. 유한양행의 가장 핵심 파이프라인인 레이저티닙, 표적 항암제인 레이저티닙의 경우에도 임상 데이터 오픈이 올해 예상되어 있어요. 하반기에 마리포사라는 가장 큰 임상 3상 데이터가 오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아닌가. 실적도 턴어라운드에서 좋긴 좋은데 네. 유한양행은 실적만으로 갖고 가기에는 비싸죠. 그래서 그렇죠. 실적 플러스 파이프라인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조 4천억이니까. 자, 국내 대형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실적이 비교적 그래도 양호하다 이렇게 평가하네요. 바닥 다지기는 끝났다고 봐야 할까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좀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낮아져 있었고요. 눈높이가. 네, 눈높이가 좀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 대비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하반기가 더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2분기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은 맞고 하반기에 더 좋아질 실적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긍정적인 글로벌 제약 바이오 이슈들이 많아요. 임상 결과가 나오는 것들도 많고 네. 약이 없는 분야에서 약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치매라든지 암이라든지 계속 이슈가 되는 질병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ST팜이라든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바이오 중심의 중형 기업들은 실적이 눈높이를 조금 충족시키지 못했다. ST팜은 어떻게 봐고 있어요? 사실 ST팜은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죠. 적자가 나오는 건 사람들이 안 봐줄 것 같은데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오더라도 수출을 많이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원료의약품이라고 네, 하는데. 원료의약품 생산하는 회사고 위탁 생산을 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수주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1분기에 받은 수주만으로도 작년 연간 수주의 80%는 이미 다 커버를 했어요. 네. 그래서 1분기에 받은 수주로 이게 인식은 1분기에 다 되지 않았지만 1분기에 받은 수주만으로도 어느 정도 회사의 입지가 다져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ST팜 같은 경우에는 수주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에이즈 치료제랑 대장암 항암제 관련해서도 하반기에 임상 데이터 공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도 지금 꾸준히 잘 나오고 있고 임상 진전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수주의 이 부분까지 보시면 좋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SK 바이오팜 최근에 리포트 게재하셨어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MBTI로 분석했나요?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뭐 MBTI로 치면은 원래는 I였다가 E가 된 회사인 거죠. I가 이제 내형적, E가 외향적인 성향이에요. 네. 근데 SK 바이오팜이 코로나 때 신약을 출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면 영업이 잘 안 됐고 신규 처방 환자 수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뭐 사장님도 바뀌시면서 대면 영업에 훨씬 더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시고 대면 학회도 당연히 많이 가고 있고 신규 처방 환자 수도 과거에는 200에서 250명의 박스권 내에서 넘어서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350명 정도까지 신규 처방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번 신규 처방 환자 수가 늘어나는 추이를 보게 되면 엑스코프리 자체의 처방 수도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하반기에는 더 빠른 처방 수 성장 추이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됐든 이 뇌전증 신약만으로도 4분기에 분기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흑자 전환 할 때 원래 회사가 많이 턴어라운드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4분기 분기 흑자 전환에 이제 2024년에서 25년까지 일본, 중국 출시, 카리스파메이트라는 희귀 뇌전증 출시, 그리고 엑스코프리의 뇌전증 관련 적응증 2종 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 긍정적인 요소들이 다수 존재하는 회사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줘야 되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하반기 투자 전망, 전략 그리고 또 최선호주 항상 정해진 질문이지만 네, 뭐 어떻게 볼까요? 일단 하반기 그중에서도 조금 연말에 가까운 하반기가 더 좋아 보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 안정기랑 인하기 도입이 아무래도 더 크지 않을까. 3월에 바이오가 갑자기 한 2주 정도 좋았던 적이 있는데 뭐 서정진 회장님의 복귀도 있었지만 그런 금리 인하 관련해서 언급이 많이 됐었던 것도 큰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약바이오 자체가 지금 글로벌 학회나 기술 이전 증가 관련해서도 금리가 좀 안정화돼야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될 수 있는 계약들과 그런 계약 수가 늘어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약 승인 여부가 다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고 최선호주는 지금 ABL 바이오랑 보로노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BL 바이오, 보로노이. 이제 ABL 바이오도 최근에 이제 부분 승인이 나면서 파킨슨 치료제 부분 승인이 나면서 좀 기대감이 빠졌었는데 고농도 관련해서도 하반기에는 좀 추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부분 승인이 전체 승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관심을 받을 만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뇌혈관 장벽 투과를 해주는 BB 셔틀 관련해서도 좋은 이슈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로노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IND 신청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로노이 같은 GDC 질환의 원인이 확실한 항암제의 경우에는 전임상이랑 임상 단계의 괴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IND 신청하는 거 신청 후에 환자 데이터 연말쯤에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보실만 하다. 그리고 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3상 관련해서 데이터 업데이트가 하반기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바토클리맙이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미 성공했고 BLA 제출하는 거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질문 뭐 시간이 다 돼서 구제역이라든지 뭐 AI 바이오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구제역은 관계 없잖아요. 뭐 동물성 의약품을 커버하시는 게 아니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 아침 일찍 또 일어나서 출연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제약바이오 강하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